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소태나무과의 가죽나무 두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죽나무가 있고 가죽나무 앞에 요 붉은이라고 들어간 붉은 가죽나무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 붉은 가죽나무를 모릅니다. 몰라서 모두 다 그냥 가죽나무 하고서 불러줘 버리고 있는데, 오늘은 붉은 가죽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죽나무는 키가 커다란 나무입니다. 20m에서 키가 20m에서 25m 정도 자라게 되는 키가 아주 커다란 나무인데, 바로 6월 초, 그러니까 요즘이죠. 6월 초가 되면은 이 가죽나무에 꽃이 만발을 하죠. 만발을 하는데 요 꽃을 자세히 보면 여기 가죽나무는 암수가 딴 그루입니다. 암수가 딴 그루이기 때문에 숫꽃이 피는 나무는 숫꽃만 피고 암꽃이 피는 나무는 암꽃만 핀다 하는 그러한 암수 딴 그루이기 때문에 은행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따로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나무가 따로 있다. 그렇게 암수 땅구루입니다. 그래서 암수 땅구루인데 요 꽃을 보면은 요 꽃이 요거 숫꽃입니다. 숫꽃인데 요 숫꽃 하나가 모여서 요게 숫꽃 하나죠. 요게 숫꽃 하나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원뿔 꽃차례에 꽃이 타닥타닥 많이 모여서 피게 되는데, 요 길이가 최고 30cm 정도로 아주 커다란 꽃차례에 많은 꽃들이 타닥타닥 달립니다. 이렇게 숫꽃차례가 있는데, 요 숫꽃차례는 숫꽃차례에 있는 숫꽃 하나를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돼서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5개가 있고 수술이 10개가 있습니다. 수술이 10개가 있는데 이 수술은 보면은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노란색의 꽃밥이 있고, 꽃밥 속에는 꽃가루가 들어있는 수술이 수술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여기 암술이 있어야 될 요 부분을 보면은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도 보이질 않고, 또 거기에 위에 암술대도 보이지 않고 암술머리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암술이 퇴화를 해서 암술이 없는, 퇴화해 있는 이러한 상태의 꽃을 우리들은 숫꽃이라고 하고, 그 옆에 사진, 요 사진을 보면 요 사진은 바로 암꽃 사진이죠. 암꽃 사진인데 암꽃 사진을 잘 보면 숫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꽃잎이 이렇게 5개인 것은 여기에 5개 있는 꽃잎과 마찬가지로 5개의 꽃잎이 있고 수술도 있고 여기 암술도 있습니다.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는데, 문제는 요 수술에 수술대가 있고 꽃밥이 있는데 요 꽃밥의 색깔이 이쪽에 있는 꽃밥의 색깔하고 색깔이 틀리죠. 여기 숫꽃에서는 노란색의 꽃밥, 이런 예쁜 꽃밥을 가지고 있는데, 요 암꽃에 있는 꽃밥의 색깔은 흐릿하죠. 희미하죠. 희미한 것이 바로 여기에는 꽃가루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요 암꽃에서는 꽃가루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꽃이 피더라도 요거 터지질 않는, 그래서 이러한 수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암꽃이라고 합니다. 암꽃이라고 하는데, 여기 요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수술이 이렇게 수술대가 올라오고 꽃밥이 있는데, 이게 퇴화를 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암꽃이니까 제 기능을 수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 요 부분, 여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한 요 부분이 바로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입니다.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고, 암술대는 보이질 않고 암술머리가 이렇게 5갈래로 얕게 갈라져 있는 이러한 암술머리를 갖고 있는데, 이 씨방,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보통 꽃들의 씨방하고 전혀 틀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게 되죠. 전혀 틀린 모습으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요 밝게 보이는 밝은 연두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밑씨죠.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고, 요게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고, 요 밑씨를 둘러싸고 있는 요런 초록색의, 진한 초록색의 요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한자로 심피라고 합니다. 심피라고 하는데 이러한 심피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개의 심피를 가지고 있다 해서 오심피로 된 씨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씨가 여기에도 미씨가 들어있고 미씨를 싸고 있는 씨방, 씨방이 있는 이러한 씨방을 심피라고 했는데 여기서 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씨를 뜻하는 것이고 피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라고 하는 것이죠. 껍데기이기 때문에 미씨를 싸고 있는 껍데기다, 피다. 그래서 심피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피가 나중에 열매가 되게 되면 이것이 요 한 개가 열매 하나가 되겠죠. 요거 한 개가 열매 하나, 요거 한 개가 열매 하나가 되는데 열매가 되는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러한 형태로 돼서 이렇게 보통 5개의 열매가 한 개가 된다. 그래서 여기 심피가 5개였기 때문에 심피가 오심피로 돼서 5개의 심피가 있었기 때문에 대개 5개의 열매가 달리게 되는데 거기 조금 전에 봤던 미씨가 들어있던 이 부분이 미씨가 점점 자라서 씨앗이 되면서 있게 되겠죠. 성숙을 하게 되는데 그 옆에 심피가 있던 이 부분이 점점 커져서 여기 있던 요 심피, 여기 이렇게 보이는 요 심피 부분이 커져서 점점 이렇게 날개로 변하게 되죠. 날개로 변하면서 날개의 끝 부분이 이렇게 비틀려 버립니다. 그래서 비틀려 있는 이러한 날개가 되게 되는데 요 열매는 보면 나중에 다 익게 되면 여기 요 부분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는데 날아갈 때 뺑글뺑글 돌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요 비틀린 날개 때문에 이 열매는 아주 멀리까지 바람에 날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열매다 해서 이것을 우리들은 날개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시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과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가죽나무죠. 이런 가죽나무인데 이 가죽나무는 아주 재미있는 것이 또 요 열매가 요 열매를 설명을 했으니까 열매를 조금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요 열매가 수나무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지만 암나무에는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겨울에 한겨울에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엄동소란에도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없는데 요 열매가 이렇게 타닥타닥 많이 붙어 있어서 멀리서 이 나무 가죽나무를 보게 되면 이 가죽나무에 이렇게 연한 갈색으로 보이는 요것들이 멀리서 보면 마치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나무 전체에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요 열매는 봄까지 달려 있어서 겨울에 이 나무도 열매 때문에 아주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 잎을 보면 가죽나무의 잎은 깃골겹입이죠. 깃골겹입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잎줄기죠. 요 잎줄기가 올라오고 작은 잎들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작은 잎들이 달리는데 여기 요 부분을 잎줄기, 한자로는 엽축이라고 합니다. 엽축이라고 하고 여기 요 부분을 작은 잎자루라고 하고 잎자루 끝에 잎이 이렇게 달려서 이 잎들이 양쪽으로 마주 달리는 이러한 깃골겹입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작은 잎의 숫자가 13개에서 27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이 전체가 한 개의 잎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개의 잎이 되는 이러한 형태의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죽나무죠.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잎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이 잎의 톱니가 보면은 많지 않다. 여기 보면 여기 톱니가 하나가 있고 여기도 톱니가 하나가 있고 여기도 톱니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잎 전체에서 요 톱니가 3개밖에 없다. 여기도 보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2개밖에 없다. 여기도 하나 둘 셋 해서 3개밖에 없다. 그래서 톱니가 2개 내지 3개밖에 없는 그러한 작은 잎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죽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참중나무는 보면은 이 톱니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톱니가 여기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많은 숫자의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죽나무인데 참중나무.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중나무인데 비해서 가죽나무는 톱니의 숫자가 2개 내지 3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요 가죽나무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요 톱니의 아래쪽 끝 부분입니다. 요 톱니에 요 부분을 바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요 톱니의 맥의 요 견맥이죠. 이렇게 중심맥이 있고 중심맥에서 이렇게 견맥이 갈라지는데, 견맥의 끝 부분에 톱니 있는 부분에 여기에 보면 뭐가 사마귀처럼 톡 튀어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사마귀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선체라고 하죠. 선체라고 하고 한자로 선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물질이라고 합니다. 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하면 샘이라는 뜻이고, 요 샘이라는 말은 우물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 올라오는 곳을 우리들은 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샘물질이라고 하는 요 샘물질에서는 액체가 방울방울 솟아 올라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울방울 액체가 솟아나오게 되는데, 요 가죽나무의 잎을 이렇게 만져보고 코를 대보면은 아주 좀 특이한 냄새가 나죠. 특이한 냄새가 나게 되는데, 바로 그 특이한 냄새가 바로 요 샘물질에서 솟아 올라오는 액체 때문에 특이한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죽나무입니다. 근데 이러한 샘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죽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참중나무는 그러한 샘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샘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는 아주 쉽게 구별을 하는데, 이 가죽나무는 보면은 가죽나무의 요 나무의 껍질, 줄기의 껍질을 보면 줄기의 껍질이 갈라져서 터지질 않는데, 거기에 비해서 참중나무는 이렇게 세로로 길게 이렇게 쪼개지면서 갈라져서 갈라진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나무에 비해서 열매가 빨갛게 익는 요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가 특이하게도 이렇게 빨갛게 익게 됐는데, 나머지는 가죽나무하고 똑같습니다. 암수가 딴 그루인 것도 똑같고, 숫꽃의 모양이나 암꽃의 모양도 암수가 딴 모양이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가 가죽나무의 암꽃하고 똑같은 이러한 암꽃을 가지고 있고, 여기 숫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두 나무는 요 열매에서 차이가 나는데, 제가 7월 달에 지금 6월 달에 막 꽃이 피어 가지고 7월 달이 되면 벌써 열매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열매를 보면은 가죽나무, 우리가 흔하게 만나게 되는 가죽나무는 연한 연두빛이 나죠. 연한 연두빛이 나는 이러한 색깔로 익는 것이 바로 가죽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붉은 가죽나무는 열매 날개 색깔이 완전히 빨갛다, 진한 빨간색으로 된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색깔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나무는 붉은 가죽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죽나무 앞에 붉은 자를 붙여줬는데, 이 붉은 가죽나무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제법 눈에 많이 뜨이는데도 요 열매를 달고 있는 기간이 너무나 짧죠. 아까 6월달에 꽃이 피기 시작해서 7월달이면 이렇게 익은 다음에 곧바로 요 색깔이, 빨간 색깔이 다시 이 가죽나무하고 똑같은 색깔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바뀌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붉은 가죽나무를 사람들이 요 순간을 지켜보지 못하면은 구별을 못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가죽나무하고 붉은 가죽나무는 보면 잎의 요거 뒷면의 사진을 제가 두 나무를 같이 놓고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더니 뒷면의 색깔이, 잎의 뒷면의 색깔이 가죽나무는 이런 초록색이죠. 아주
예쁜 밝은 색의 밝은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여기 붉은 가죽나무는 회록색을 띈다. 회색이 많이 들어간 초록색이다. 그래서 잎의 뒷면의 색깔하고 열매의 날개의 색깔이 두 나무는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